안녕하세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네, 어른도 변화될 수 있다. 오늘은요, 특별히 어른들도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어른들이 되면 내 자녀,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아픈 상처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못 사는 걸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꼭꼭 숨기고 말이죠. 썩 괜찮은 어른인 양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사실은 나의 성품이죠. 오늘은 제가 쓴 책 성품 향기 되어 날다 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성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저의 그 치유 성품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자신 안에 있는 꼭꼭 숨겨둔 상처들을 세상 밖으로 꺼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내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찾아보면서 나부터 고치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런 적 없나? 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숨겨둔 내 안의 상처들 세상 밖으로 나가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년기 시절 내가 만난 어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나는 늘 어른들께 혼나고 있었다. 엄마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항상 징징댔고 차별하는 엄마 때문에 동생과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아유, 그렇군요. 네, 보통 큰아이는 동생 보고 성품이 많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엄마 사랑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속상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동생이 태어나면 작은 아이들보다는 큰 아이에게 신경을 써줘야 했는데 여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엄마는 큰애를 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늘 관심받고 싶어서 애썼던 어린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늘 나쁜 아이였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였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도 다른 어른들을 마주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지만 관계를 맺는 것이 나에게는 쉽지가 않다.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나와 먼 이야기가 되었고 내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늘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꿈꾸는 삶,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 바라고 있지만 그 삶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았다. 그 순간 더 이상 이대로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기쁨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필요했다. 관계, 사랑, 기쁨, 이 모든 것의 감각들이 깨어나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메워졌다. 이런 용기를 갖고 발걸음을 내디딘 곳은 바로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품 이노베이션 세미나였다.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밝혀내고 싶지 않은 과거들을 기억하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내 모든 상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토해내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서 함께 참여한 수강생들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스트레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깊은 숨을 내쉬며 숨고르기를 하고 나니 속이 정말 후련해졌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느낌마저 들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수강생들과 이영숙 박사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의 상처에 공감해 주셨다.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은 더 평안해졌고 따뜻한 기운이 가슴 가득 맴돌았다. 이젠 용기가 생겼다. 나를 스스로 외롭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말이다. 지금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 자녀들이 나처럼 상처받지 않고 내가 받았던 외로움을 받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다. 상처로 얼룩진 성품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아침 용기 내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거울을 보며 말했다. 넌 정말 멋져. 멋있는 여자야. 그리고 넌 잘 될 거야. 잘 해낼 거야. 네, 너무 감동입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는 그 성품 치유 세미나, 성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인생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글을 보내주신 멋진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님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를 보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 먹은 그 순간이 바로 성품 이노베이션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길이 가장 빠른 치유의 길이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함, 그것을 매일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널 사랑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말이죠. 매일 내 안의 어린 나에게 말해주세요. 네, 우린 너무 그동안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린아이를 외롭고 부끄럽고 열등감 갖게 하고 수치감으로 물들게 했죠. 네, 이제는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 네, 꺼집어내주세요. 그리고 칭찬 많이 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이제부터 살면 돼요. 부모가요, 이 상처를 치유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상처받은 부모들은 굉장히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집착하는 사랑을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억압되고 상실된 채 살아요. 우리 부모들이요, 이렇게 치유되고 나면 자녀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된답니다. 네, 오늘은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의 어린아이를 칭찬하면서 넌 참 소중해 하는 노래를 보내주고 싶어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기쁨의 노래. 네, 노래로 좋은 성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노래 한번 듣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이렇게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어른도 고치고 아이들도 고치고, 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성품을 고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을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때 우리는 조금 더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아이들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부터, 엄마, 아빠부터, 그리고 어른들부터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영숙 박사가 쓴 성품 향기되어 날다 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 책 구입할 수 있어요. 이영숙 박사의 라이프 레슨이라고 하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거기 정보 더보기란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품 향기되어 날다 라는 책자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성품 향기되어 날다 83페이지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일기 성품 이노베이션 수련생이셨는데요. 무서웠던 아버지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약하셨던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셨다. 어린 나였지만 아픈 엄마가 항상 불쌍해 보였고 엄마가 아픈 것이 꼭 내 탓인 것만 같았다. 결국 내가 8살 때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도 엄마는 정말 따뜻한 분으로 내 기억 속에 살아 계시다. 어리고 투정거리는 딸이 아픈 엄마에게는 귀찮을 법도 한데 엄마는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나의 건강을 먼저 챙기며 보호해 주셨다. 그나마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엄마의 따뜻한 성품 때문이었다. 날 바라보셨던 엄마의 사랑의 눈빛, 나는 지금도 생생하다. 널 사랑한다고 말하는 눈빛,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나의 엄마는 나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좋은 모델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와 너무나 달랐던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다시 결혼을 하셨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자주 싸우셨다. 두 분이 싸울 때면 나는 집 앞 골목으로 도망쳐 나와 골목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공포와 외로움에 떨었다. 그때 내 마음을 만져주고 품어주고 내 아픔에 경청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같이 있을 때면 너무 어색하고 무서운 느낌. 늘 냉랭하고 차가운 느낌.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나의 느낌이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참 가여운 생각이 든다. 아버지도 본인의 부모님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이영숙 박사님은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아픔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나의 상처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까?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수는 없기에 아버지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무섭고 외로웠다고 말하고 묵혀두었던 과거의 아픔들을 풀어 헤치고 싶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는 분명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생겼지만 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나 자신을 위해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품 이노베이션을 마치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는 내가 먼저 무서웠던 아버지를 품고 사랑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내가 먼저 베풀고 아버지도 사랑을 느끼시며 사랑하며 사셨으면 참 좋겠다.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분은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셨을 때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저도 정말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는 정말 잘 보셨네요. 네. 아버지도 본인의 부모님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셨기 때문이라는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이유를
찾아낸 것만으로도 이 글을 쓰신 분은 정말 많은 것을 얻으신 거죠. 한번 다시 편지 보내주세요. 되든 안 되든 아버지하고 나 그때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는 나한테 늘 냉랭했어요.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할 줄 모르셨어요. 이런 말씀 해보세요. 두려웠던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지요. 이렇게 좋은 성품은 나의 상처를 찾아내고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성찰해보는 시간들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때 그 어린 시절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싸움은 어린 님에게는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 상처가 되어서 큰 아픔으로 남아있기에 충분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젠 이렇게 성장하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아픔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축하드려요. 이제는 많이 노쇠해지셔서 외롭게 자신과 싸우고 계실 아버지를 향해서 큰 팔을 벌려주세요. 어린 딸이 그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고 고백하시고요. 이제는 그런 아버지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안아드리세요.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외면이 아니라 도피가 아니라 품어줄 때 그 고통이 사라진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어렵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 치유한 이야기들을 읽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모락모락 어렸을 때 나의 외로운 모습 그리고 상처받아 슬퍼했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 책 성품 치유 어른도 고칠 수 있다. 성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책은 영문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어 책으로도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유아기 어린 시절에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저와 함께 그 책을 보시면서 한번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숨어있던 상처를 찾아서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아갈까요? 네, 이제는 나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고 싶다. 이분은 3기 성품 이노베이션 수료생이신데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첫 단어는 엄격함, 무서움, 두려움, 꽉 막힘과 같은 단어들이다.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는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했다. 밖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쾌활하시고 개방적이셔서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를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아버지가 계셔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돌변하셨다. 가정에서는 폭력과 폭언으로 가족들을 대했고 사랑할 줄 모르는 분이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워서 벗어나고 싶었다. 때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도 많았다. 아버지의 그런 성품은 나에게 그대로 흘러나왔다. 나 역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무척 엄하고 아이들을 두려워 떨게 할 정도로 무섭게 다그치면서 매를 들곤 한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다. 아이들을 무섭게 혼을 내고 나면 나는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종종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 봐왔던 말과 행동들은 이미 나에게 습관이 된 지 오래다. 이젠 아버지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된 것처럼 나의 성품이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된다. 그런데 지인과 함께 듣게 된 성품 이노베이션 세미나는 내 안의 상처들과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 그동안 이런 모습을 감추고 섬기며 살아온 내가 가여워졌다.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워했던 내 안의 상처들을 대면해보고 나니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를 죄책감으로 올감했던 것들을 밟고 박차고 일어나고 싶다. 또한 대물림되었던 이런 성품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부모인 나부터 성품 교육을 열심히 받을 작정이다. 정말 이 길밖에 없다는 각오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울 생각이다. 우리 가정의 회복이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변하면 아이들도 변하고 회복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품으로 다가가고 싶다.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을 하고 엄마의 못난 성품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좋은 성품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다. 이제는 나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네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나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물림되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부모가 상처 많고 억압된 채 자녀 양육을 하면요, 그 자녀들도 역시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참 잘하셨어요. 저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글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저는요,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집안과 집 밖에서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 어린 딸에게 얼마나 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주었을지 공감이 가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참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주변을 봐도 바깥에서는 너무 좋고 아주 의로운 척하고 사는데 집에 들어오면 자기만 아는 분들 참 많아요.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문득 나에게 보여질 때마다 스스로의 자책이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셨으니 그때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결심하세요.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요, 되고 싶은 성품으로 자신을 다독이면서 단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행동을 잘 조절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대로 매일 지금 잘하고 있어 하면서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3개의 이야기를 읽고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가득히 따뜻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써서 보내주신 이분들의 편지가 혹은 나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우리도 고쳐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아픔들을 찾아서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용기 내어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격려하면서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내 어린 시절의 불쌍한 어린 나를 격려하고 다독다독 사랑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태도죠. 네, 긍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 긍정적인 태도로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는 이렇게 긍정적인 힘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어른도 고칠 수 있다. 네, 어른도 좋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아픔들을 끊어버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좋은 성품 12가지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구글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영숙 박사의 라이프 레슨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한 모든 방송들을 만날 수 있고요. 링크되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긍정적 태도, 노래로 배우는 좋은 성품,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이영숙이었습니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또 다음 주 이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